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윌리엄 리 박사의 책을 이제 10장 면역지휘 본부를 가동하라.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들은 모두들 무엇을 먹어야 병이 안 걸리고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식사 전통을 면역체계를 지키는 건강유지수단이라는 새로운 견지에서 바라보고 있다. 현대 면역학은 어떤 식품이 면역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 수프는 가장 오래된 민간요법 중에 하나다. 이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닭고기의 살과 뼈로 만든 수프의 면역체계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천연 생리 활성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몸에 염증이 적을수록 감기와 독감에 걸려서 고생할 우려가 줄어든다. 감기가 걸리면 잘 먹고 열이 나면 음식을 삼가라 라는 민간의 지혜도 마찬가지다.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면역세포들이 제거되고 그 대신에 줄기세포에서 건강한 면역세포가 새로 생겨 감염에 맞설 태세가 갖춰진다.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면역체계를 최적화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질병에 맞서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있다. 음식이 면역체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면역의 두 가지 부문인 내재 면역계와 적응 면역계의 영향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특정 식품들이 면역체계를 통해서 병을 물리치는 신체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볼 것이다. 가장 먼저 면역체계가 병의 유발에 관여하는 몇 가지 주요 질환부터 살펴보자. 면역 관련 질환은 면역체계는 건강과 불가분한 관계에서 모든 질병은 면역체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침입자들이 몸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체계가 너무 왕성해져서 과민하게 작용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몸의 건강한 조직을 의도치 않게 파괴하는 경우다. 약해진 면역 상태. 먼저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생기는 병부터 알아보자. 면역체계가 와해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감염원들이 몸 안에 침투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것은 감염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가려내지 못하면서 암이 몸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면역력 약화는 면역치료법이라고 불리는 암치료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면역치료는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신약을 이용한다.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치료법들은 몸의 면역체계가 암을 찾아 제거하도록 돕는다. 역설적이게도 고영양의 화학치료제와 방사선 치료 위주의 전통적인 암치료법은 사실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일부 바이러스의 감염도 적응 면역 반응을 개시하는 몸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5장에서 설명했지만 HIV 감염으로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면역체계 손상의 전형적인 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저해해서 추후에 자궁경부암, 음경암, 구강암이 생길 위험을 높인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면역체계를 훈련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을 제거한다. 그 밖에 B형 간염과 C형 간염도 감염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면역계의 능력을 약화하는 감염원들이다. 이런 유형의 감염은 간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일부 진화는 실제로 면역체계를 완전히 불구로 만든다.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은 종류가 다른 병이지만 둘 다 몸이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비만이 있어도 몸이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몸에 약간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남아있어서 면역 반응이 약화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도록 한다. 모든 면역 결핍을 음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음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갖춰진 흠없는 면역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유전병으로 면역세포에 결함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헛일이 될 공산이 크다. 면역결함 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병도 있는데
모세의 혈관 확장성 실조정, 체리아크 히가시 증후군,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등이 있다. 면역 과잉 반응은 면역력 약화의 반대적 측면은 과민성 면역체계다. 이 상태에서는 면역체계가 엉뚱한 시기에 엉뚱한 장소에서 반응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는 자가 면역질환이 생긴다. 자가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1형 당뇨병이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들을 공격하는 자기 항체가 형성되면서 나타내는 증상이다. 베타세포들이 제거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몸속의 혈당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류마티성 관절염에서는 자기 항체가 관절을 공격해서 심각한 장애와 큰 통증을 유발한다. 루푸스라는 이름은 흔히 불리는 홍관성 낭창은 항체가 심장, 폐, 신장, 피부, 관절, 뇌, 척수를 비롯한 여러 장기를 맹렬히 공격하는 복합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피부 경화증은 면역체계의 공격으로 피부가 서서히 딱딱하고 두꺼운 조직으로 대체되는 병이다. 또 다발성 경화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병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손상은 자기 항체가 척수와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미엘린 수초를 공격하면서 나타나는데 조직 손상이 지속될 경우에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갑상샘 역시 자가 면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하지못해 갑상선염이 생기면 항체가 갑상샘을 공격해서 갑상샘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레이브스 병도 항체가 갑상샘을 공격하면서 나타나며 이 경우에 갑상샘 호르몬을 생성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과 유사한 항체가 생성된다. 그렇게 되면 갑상샘에서 불필요하게 막대한 양의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 셀리악병은 먹는 음식 속의 글루텐이 항체를 자극하면서 생기는데 이 병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장염증이 생기고 소장 내벽 세포들이 파괴된다. 과민성 면역 반응은 만성염증을 초래한다. 전식 환자들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노출되면 호전적인 면역체계 때문에 폐에 심각한 염증이 유발된다. 건선 환자들은 피부와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 염증성 장질환으로 알려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하면 장에 엄청나게 심각한 염증이 생기면서 장출혈, 복부, 팽만,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에 염증이 끝없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대장암까지 생길 수 있다.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식품, 면역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면역 기능을 높이는 식품부터 살펴봐야 한다. 버섯은 사람들이 가장 먹는 식용버섯 중에 양송이 버섯은 샐러드에 넣어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전 세계 다양한 요리 재료로 쓰인다. 양송이 버섯은 면역을 활성화하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포함한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스트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건강한 지원자를 모집해서 평범한 식단과 양송이를 해서 테스트했는데 면역 글로빈 A와 G 두 가지 항체 수치를 측정했는데 버섯을 먹은 피험자들의 면역 글로빈 A 수치가 꾸준히 상승해 버섯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55%가 증가했으며 버섯 섭취를 중단하고 2주가 지났을 때에도 기준치가 58%나 높은 수치가 유지됐다. 버섯을 먹으면 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면역 체계가 작용하면서 항체가 생성된다. 이 항체는 입안의 점막으로 이동해 침과 함께 분비된다. 그 외에도 표고버섯, 잎새버섯, 팽이버섯, 개꼬리버섯, 살구버섯이라고도 불리는 느타리버섯 등의 다른 식용버섯들의 추출물을 이용한 많은 실험에서 모두 면역 방어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군요. 숙성 마늘. 마늘은 요리 재료로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명성이 높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동선수와 병사들을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자연강장제로 마늘을 사용했다. 마늘은 톡 쏘는 건강한 향이 있어서 요리 재료로 가치가 있지만 마늘이 오래되면 냄새가 거의 사라진다. 숙성 마늘은 추출물로 만든 건강보조제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아피게닌 같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그대로 들어있다.
플로리다 대학교 게인즈빌 캠퍼스 연구원들은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건강한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숙성마늘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 연구원들은 비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90일 동안 한쪽 집단에는 숙성마늘 추출물을, 다른 쪽에는 플라세보를 지급하고 혈액 검사를 실시해서 이들의 면역 반응을 분석했다. 또 비험자들에게 날마다 건강 일지를 쓰게 하고 혹시 콧물, 두통, 목의 통증, 몸살 같은 것이 있거나 쉬어야 할 것이 있는지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다. 분석 결과 숙성마늘 추출물을 복용한 집단은 플라세보를 복용한 집단보다도 혈중 면역 T세포와 NK세포가 확연히 더 많았다. 특히 숙성마늘을 먹은 사람들의 T세포는 플라세보를 복용한 사람들의 T세포보다 에너지가 막강하고 세포 복제 속도도 8배나 빨랐다. 또 NK세포에도 효과가 있어서 숙성마늘을 먹은 사람들의 NK세포는 플라세보를 먹은 사람에 비해서 30% 이상 더 활성화되었다. 건강일지에서도 마늘 추출을 먹은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고한 사례가 20% 적었으며 일상적인 활동을 취할 정도로 몸이 아팠던 경우는 60%, 학교나 직장을 쉬었던 경우는 60%가 더 적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숙성마늘과 면역력 증강, 질병 감소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군요. 브로콜리 싹. 샐러드로 먹으면 맛있는 브로콜리 싹은 발화 후에 3, 4일이 지난 덩굴손 모형 싹으로 순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효과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설포라판은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놀랍게도 브로콜리 싹에는 브로콜리보다도 설포라판이 10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 브로콜리 싹을 입에 넣고 잘 씹으면 정말로 브로콜리 맛이 난다. 브로콜리 싹을 먹을 때에는 씹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식물의 세포벽이 결렬되면서 미로시나아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나오기 때문이다. 미로시나아제는 브로콜리 내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있는데 입에서 씹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어서 설포라판으로 전환한다. 활성화된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 스탠퍼드 대학교 스위스의 바젤 대학 아동병원 연구팀은 독감 백신을 이용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브로콜리 싹이 면역체계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로 브로콜리 싹이 든 세이크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플라세보를 마신 사람보다도 혈중 NK T세포가 22배나 많았다. 그렇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 핵심 구성이다. 등 연구팀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렇게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과 정제 가공된 곡물을 주로 먹는 사람, 또 식이섬유는 적게 섭취한 그래 연구원들은 비험자들을 두 집단을 나누고 액체 상태의 기름과 빵 등에 발라먹는 스프레이들을 먹게 하고 한쪽 집단에는 스페인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액상 기름과 스프레이들을 지급했다. 다른 쪽 집단은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을 섞은 액상 기름과 버터 스프레이들을 지급했다. 피험자들은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했지만 음식에는 각자 지급받은 기름과 스프레드를 사용해야 했다. 평균적으로 두 집단 모두 날마다 기름을 3큰술 정도씩 섭취했다. 혈액 검사 결과 올리브 오일을 먹은 집단은 면역 T세포가 활성화되고 증식될 능력이 53% 증가했다. 반면에 콩기름, 옥수수 기름과 버터를 먹은 집단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올리브 오일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생리활성 물질인 하이드록시 트로졸은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없애는 물질인 인터루킨 생성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식단에서 식용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기만 해도 면역력을 증가하고 염증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모든 올리브 오일에 든 하이록시트로졸 양이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스페인의 기름연구소에만 진행하는 연구는 올리브 품종인 아르메니아, 가모 등등등등 이런 단일 품종으로 만든 스페인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포리페놀의 양을 비교해서 조사 결과 하이드록시트로졸 함량이 가장 높은 품종은
피콜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 오일이었다. 엘라그산, 건강 방어 체계를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는 강력한 생리 활성 물질인 엘라그산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여러 식품이 들어있다. 특히 밤, 블랙베리, 블랙 라즈베리, 호두, 석류는 엘라그산 함유량이 가장 높은 식품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엘라그산을 먹으니까 어떤 도움이 됐는가. 실제로 방광염이 있는 지역에 엘라그산을 투입하자 종양의 성장이 최대 61%가 억제가 되었다.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과일 주스,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염 예방 효과가 있는 은유로 한동안 각광을 받았다. 일본 삿포로 의대 연구원들은 요로 감염 재발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크랜베리 주스의 이와 같은 효능을 증명했다. 크랜베리. 혈액 검사 결과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면역 T세포인 감마 델타 T에 이로운 효과가 있었다. 크랜베리 주스를 마신 피험자들은 감염에 대응해서 면역 반응을 준비시키는 화학 신호인 인터페론 감마가 무려 1148%나 증가했다. 콩코드 포도 주스. 콩코드 포도가 DNA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앞장에서 설명했는데 그 밖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 이 포도에는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닌, 하이드록신, 시신, 염색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T세포에 영향을 끼친다. 크랜베리 주스와 관련 연구를 했던 플로리다 대학교 게인즈 그 콩코드 포도 주스 같은 천연 주스를 포함한 모든 음료를 마실 때 유념할 것은 과일 주스는 당의 함량이 높아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물질 대사 작용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혈당, 당이 높지 않은 걸로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블루베리는 생리활성 물질을 통해서 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루베리를 통해서 혈중 수치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블루베리 섭취 기간이 6주가 끝날 무렵에 피험자들에게 러닝머신에서 2시간 30분 달리기를 하게 했다. 연구들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피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블루베리 섭취 집단의 피험자들은 운동 시작 1시간 전에 블루베리를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었다. 운동을 하고 1시간 뒤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혈액을 채취해서 면역세포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블루베리를 먹은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폈다. 피검사에서 T세포와 B세포, NK세포를 포함한 여러 면역세포들을 분석해서 결과는 놀라웠다.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운동 시작 전 NK세포 수가 거의 2배나 많았다. 고추는 열감을 불러일으키는 생리활성 물질 캡사이신과 같은 캡사이신 이렇게 노란색, 녹색을 띠는 건 생리활성 적용하는 제아잔틴,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캡사이신을 처치한 종양에서는 죽어가는 세포의 수가 캡사이신 처치를 하지 않은 것보다 42배나 많았다. 캡사이신 들어가니까 3일하는. 그래서 연구원들은 캡사이신이 대장암이 있는 지의 면역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서 캡사이신에 딱 맞는 수용기를 갖춘 면역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맞듯이 캡사이신이 면역 세포의 스위치를 켠 것이다. 그렇군요. 참굴은 구정에서 설명했듯이 참굴에는 DNA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평소에 조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 좋은 굴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방지하고 DNA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란다. 감초 뿌리는 전통적으로 흉내나 한방에 호흡기 질환의 약재로 쓰이는데 이제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험에서 글리시리진을 먹인 쥐들은 50% 더 빨리 바이러스를 물리쳤다. 감초에서. 너무 많으면 나트륨 조절 기능이 저해가 된다. 너무 많으면 감초에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다당류도 들어있다. 이런 다당류는 T세포를 더 많이 만들고 신호를 보내는 인터루킨 세븐이라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한다. 감초를 먹은 쥐들의 혈액 검사에서 T세포, 세포독성 T세포의 수가 모두 증가했음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군요.
자, 염증과 자가 면역증을 진정시키는 식품은 때로는 과민 반응하는 면역체계를 진정시키는 것이 면역 활동을 증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때때로는 그렇다는 거죠. 가령 어떤 식품들은 염증을 줄여서 자가 면역 질환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감시켜준다. 그 안에 든 생리 활성 물질들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식품들은 프리바이오틱 특성이 있어서 건강한 장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팔장에서 알아봤듯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보티르산 같은 항염 작용을 하는 대사산물이 생성이 된다. 대사산물이 류마티성, 관절염, 루푸스, 피부경화증, 더울성, 경화증, 염증성, 장질환 같은 증상이 있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누군가를 옆에서 돌봤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이다. 염증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다. 설탕과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고 채소는 적게 하는 사람은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 대양성 대장염이 생길 위험이 크다. 루푸스 환자들에게 비타민C 같은 식품을, 루푸스는 단순한 한 가지 병이 아니라 항체가 관절, 신장, 심장, 폐, 피부 그 밖의 장기를 공격하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는 종합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전 세계 500만 명이 루푸스를 앓고 있다. 주로 약으로 치료하고 면역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갈수록 강도가 센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루푸스 활성도가 74%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타민 C를 루푸스 같은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 면역 T세포의 생성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면역 체계의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친다. 오장에서 T세포의 면역 반응을 늦춰서 몸의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녹차, 건강식품 녹차는 자가 면역 질환에도 특별한 효능이 있는 듯 했다. 생리 활성 물질로서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농부에서 후원하는 노화에 대한 인류 영양 연구센터에서 병이 생기면 사람의 다발성 경화증에서 똑같은 지어 인해서 신경세포를 감싸는 보호피막이 탈락된다. 그렇게 되면 신경손실, 뇌염증 반응이 생긴다. 그런데 이들에게 EGCG를 공급하자 그런 증상이 상당히 호전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시조카 간사이 중립장수과학대학 도쿄 연구팀들은 루푸스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녹차를 연구했는데, 이들은 루푸스 환자의 비슷한 항체가 생긴 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이 항체의 작용으로 루푸스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증상인 심장의 심각한 손상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지들에게 나타났다. 지들은 평범한 먹이를 먹은 치들에 비해서 항체가 현격히 감소했다. 타이완의 국방의료원 연구원들도 비슷한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효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관찰됐다. 이라는 하버드 존지셔퍼 의과대학교 연구원들은 루푸스 질환이 있는 15에서 55세 여성 6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 맹금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다. 모든 연구들은 녹차에는 가면성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고 루푸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과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효력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사실을 전달한다. 30% 이상 이렇게 낮게 녹차를 먹은 사람들이 플라세보보다 나았다라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을 진정시키는 식이 패턴은 생채식 다이어트. 생식은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먹는 것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40도 이상의 열을 쓰지 않는다. 물론 음식을 익히지 않고 먹는 원점 주민 문화권도 일부지만은 현대적인 생식의 개념은 19세기 말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일부 생식요법은 싹이 있는 식물을 강조해서 살아있는 식단이라는 의미와 생리식으로 불리는데, 실제로 식물의 싹이 발할 때 몸에 유익한 효소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것들이 반려된 것들, 식단에 포함된 식품들은 아몬드, 버터, 사과, 아보카도, 바나나, 캐시우, 발효,
무화과, 마늘, 수수, 김먹기 이런 것들을 바라밀, 주니키, 주키니, 동물성 식품은 일절 배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혈액과 분분 검사를 통해서 개선 정도는 평가를 해서 분석 결과 생체식을 했던 환자들은 28%가 높은 개선들을 보인 반면에 채식과 육식이 섞인 평범한 식단을 따른 통제 집단은 개선도가 높아진 사람이 전혀 없었다. 평범한 식단은 그렇군요. 평범하지만 생채식을 했던 집단의 분변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평범한 식단을 따른 집단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중요하군요. 채소가 많고 단백질은 적은 식단, 면역작용을 약화시키는 식단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병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 돈 카를로 노키 재단 연구원들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채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12개월에 걸쳐서 관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은 실험 시작과 끝에 피험자들의 다발성 경화증 증상을 평가를 했다. 그래서 혈액 결과는 다발성 경화증 재발 증상이 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T 세포의 활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듣는다면 아마도 채식주의 식단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채식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군요. 같이 섞어버릴 때는 효과가 없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가면역 프로토콜 식단은 자가면역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식단은 원시 시대의 인류의 식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팔리오 식단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식단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처치법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 경련 등등등등. 우선 팔리오 식단을 살펴보자. 연구소 팀은 팔리오 식단을 엄격하게 체계화한 식단인 자가면역 프로토콜 식단이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를 했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체계에 도움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가면역 프로토콜에는 대부분의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 동물의 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발효 식품, 일부 과일의 섭취는 허용한다. 자가면역 프로토콜을 시작하려면 우선은 문제가 되는 모든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는 단계를 거친다. 드디어 염증성 장질환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 때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한 달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이 출혈이 크게 줄어들었다. 면역 프로토콜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연구에서는 잠시 중단했던 식품들을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실생활에서 다양한 식품의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떤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는 또 후속적인 이런 것들이 더 연구가 돼야 된다. 종합 정리하면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볼륨의 주의를 기르면서 쉽게 조절할 수가 있다. 볼륨을 조절하자. 높고 낮게 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면역 체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GALT라고 불리는 젤리롤 같은 층을 통해 면역 체계와 소통한다. 장 박테리아가 건강하면 박테리아들이 면역 체계의 건강을 도모한다. 그래서 8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던 모든 식품들은 면역 체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해서 심할 경우에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정 식품이나 식입에 따른 그런 면역 체계를 진정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자가 면역 반응 촉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면역력을 높이고 음식을 먹는 선조들의 지혜는 지금과 같은 과거의 시대에도 적용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이용하면
면역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 증가는 쓱싹마늘부터 블랙베리, 방, 고추, 팽이버섯, 버섯 종류들 이런 것들이 좋고, 면역 진정에는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 또 녹차, 오렌지, 딸기, 구아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체계의 증강과 또 진정시키는 것을 같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